현재 또 대한병원협회 감염병관리 실태조사 운영위원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예병원 병원장님으로 이렇게 재직하고 계시고요. 그럼 김병근 원장님께 강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김병근입니다.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9시 반부터 현장에 와서 쭉 참관했는데, 그 시간에 훈포창을 비롯해서 또 보건복지부 장관상, 질병청장상 등을 받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을 받으신 분이 있고 아직은 상을 안 받으셨지만 미래에 받으실 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상을 주는 개수가 제한적이어서 다 드리진 못한 것 같은데, 앞선 보건소 현장의 발표처럼 어찌 보면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의료 현장이라든지 또 일부 선별진료소 이런 데는 주목하고 보도를 하지만, 묵묵히 말없이 지금까지 3년 내내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하셨던 우리 많은 보건소 직원들, 또 질병청,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그 노고를 어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전체적인 역사, 그리고 사례 공유, 난관들,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시기별 발생 현황은 존스홉킨스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1기에서 5기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최초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해외 유입과 함께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기는 수도권 확산기, 3기 때가 재작년 겨울인데 이때가 알파 변이주가 유행하던 시기고요. 이때부터 유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4기는 델타 유행하던 시기였고요. 5기는 올 초에 오미크론 유행하던 시기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망자와 유중증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확진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전체 중에 박예병원이 들어가는데, 박예병원에서는 처음에 코로나 확진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저희는 바로 의료 대응 컨퍼런스를 하고, 저희가 메르스를 경험했던 평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은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았을 때 바로 텐트 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구 경북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바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생활치료센터들을 꾸준히 운영했고, 당시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코호트 격리를 한두 번쯤은 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3기 때입니다. 딱 2년 전 이맘때쯤이죠. 병상 부족이 극심하던 때였고, 지금은 상상도 못할 하루 1000명 확진자, 지금은 1000명은 쳐다보지도 않고 10,000명도 눈에 안 들어오고 10만 명도 좀 많아졌네 이 정도인데, 당시에는 알파 변이 또 델타 변이 이렇게 치명률이 높은 변이주가 유행하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예견된 동영상 소리는 안 나오나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당시 나왔던 뉴스입니다. 예견된 비극이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망 환자가 늘어나는데, 심지어 자택에서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가 몇 명씩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분 1초가 이렇게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배정받기를 기다리다가 숨진 환자가 지금까지 모두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군가는 병상을 열어야 될 시기였습니다. 단순한 생각이었고 당연한 생각으로, 또 양심상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자, 또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이런 생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예병원 전체를 코로나 병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거점 전담병원 8곳이 마련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2일 평택 박예병원을 1호 거점병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저희는 그동안 개원 이후에 꾸준히 종합병원으로서 위상을 확대해 갔었고, 수술과 시술로 앞서가는 병원이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환자를 중점적으로, 또 심지어 코로나 환자만을 보는 그런 병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담병원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쟤는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단순한 생각입니다. 각자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죠. 3차 병원이나 대학병원은 그분들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다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병상을 제공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주변에는 반대와 만류가 심했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킨 적이 있느냐, 또 왕따 당하면 어떡할 것이냐, 코로나 낙인 찍히면 어떡할 것이냐,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의향을 접수하고 저희가 오케이 했더니 바로 다음 날 중수본에서 방문하고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저에게 거점 전담병원 지정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고요. 하루 평균 300명 정도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9일 만에 거의 연 3,000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병원을 전부 다 뜯어고치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병상으로 오픈했습니다.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고요. 이후에 환자 확진자 중에 수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는데 출산을 저희가 받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정부 정책 시책에 따른 재택의료기관, 그리고 외래단기센터, 재택치료센터 등등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 전담병원 MOU도 체결을 했고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돼서 운영도 했습니다. 1년 전 일이죠. 올해 오미크론이 대량으로 확산될 거가 예상되던 그때 이제는 또다시 병상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예병원의 1년간을 경험했던 거점 전담병원의 사례가 좋은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거점 전담병원을 대거 모집하게 됐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병상을 전체 비운 14곳 중에 9곳이 병원 옆에 임직원 의료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리더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확산세에 따른 전체 병상에 대해서는 처음에 알파가 유행했을 때는 거점 전담병원이 전국 11개소였고 그중에 이 근처 옆에 있는 오송 베스티안 병원을 비롯해서 박예병원까지 병상 전체를 비운 곳은 2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는 전국에 42개소의 거점 전담병원이 운영됐고 소아, 분만 등의 특수병상 81개 병원을 포함하면 최대 123개 병원의 거점 전담병원들이 있었고요. 이 병원들은 특수병상, 중환자 이런 모든 환자들을 입원 치료했고 또 정부 시책에 따른 각종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재택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점 전담병원 통계를 보니까 알파와 델타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11개 기관이 당시 중증 병상의 4분의 1 정도, 준중증의 한 2분의 1 정도를 담당했었는데 오미크론 유행 시기 때 보면 중증 병상의 거의 절반, 그리고 준중증 병상의 66% 정도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 외에 소아 등의 특수 병상을 제공했고요. 감염병이 끝나진 않았지만 질병청이나 중소본 또 지자체에서 발표되고 있는 많은 그런 지침들에 대해서 거점 전담병원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정부 시책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통계를 봤습니다. 박예병원을 거쳐간 입원 환자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8,400여 명 되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수술방을 잘 갖춰놨는데요. 이곳에서 수술했던 환자들을 통계를 보니까 소아 환자나 초고령 또 개복수술, 응급수술 등등의 각종 수술들을 했는데 전신마취 수술 건수가 262건, 국수마취가 582건, 합 844건이 됐고 응급내시경을 했던 것도 70건의 누적 결과가 있습니다. 투석 환자는 정말 큰 문제였고요.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또 현재나 많은 그런 집중 또 관심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2년 전 당시에 거점 전담병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 투석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6일 밀리고 7일 밀리고 온몸이 붓고 3kg, 5kg 늘어나고 또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환자들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이분들 중에 안타깝게 상당수는 명을 달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투석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당시에
보건소라든지 또 119 구급대라든지 많은 분들이 애를 타고 병상을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었던 그런 현장이었었는데 박예병원을 비롯한 거점 전담병원이 이런 투석 환자 병상들을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성상 응급 투석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휴일이나 야간 상관없이 환자들이 발생하면 응급 투석을 돌리고 생명을 건지는데 열심히 앞장섰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대한신장학회가 서울대병원들 또 보라매병원 그리고 강남성심병원 등 여러 병원들의 교수들이 협력해서 박예병원 또 강남병원 등등 투석을 하는 코로나 환자 전용 병상들을 서포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1인 투석 격리 투석실 4개를 포함해서 총 23개의 병상으로 지금까지 약 3천여 명 정도의 투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센터를 가동했고요. 누적으로 15,600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외래치료센터가 있는데 환자들이 여러 모양의 운송수단을 통해서 병원에 오고 또 갖춰진 절차에 따라서 외래 진료, 투약, 그리고 각종 간단한 시술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래 치료센터입니다. 약 5,400여 명 진료를 했습니다. 이때 시에서 제공하는 그 차량이나 또는 방역 택시 등등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운송수단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이 차량을 개조해서 환자들을 저희가 이송하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동 전담반이라고요. 시설에 입소한 그런 어르신들의 단체 발병이 있을 때 또 진료가 필요할 때 의사가 없는 현장에 저희가 의료진을 급파해서 진료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응급실을 운영했는데 이거는 코로나 환자 응급실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응급 상황이 됐을 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기존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는 환자 응급실 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한때는 코로나 환자나 또는 열나는 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진료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1,100여 명 그리고 전체 거점 전담병원을 다 합치면 거의 한 15,000명 정도 되는 응급실 환자를 저희가 진료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어느 때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환자들의 치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산모나 소아 매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데 산모들 특히 병원을 찾지 못해서 또 출산에 대한 두려움 또 신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타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산부인과 전문 병원도 아니고 또 분만을 전적으로 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산모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중에 그 출산도 저희가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산모는 338명, 신생아 소아 포함해서 942명 저희가 진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격리 환자들이 심리적 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어린이들 또 초고령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버이날 때는 비록 누워 계신 분이지만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사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어린이날은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또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각종 환자들이 왔어요. 외국인 환자, 노숙자, 주취자, 정신질환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또 보건소 직원들이 이 환자 이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또 평택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4시간 한밤중에도 연락이 오면 환자를 입원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중에는 외국인도 있었는데요. 이 사례에 나온 분은 코로나 진료를 하게 되면 100% 무료가 아닌 경우가 있었는데 약간 내는 그 돈이 부담된다. 이랬던 분인데 저희 의료진이 돈을 모아서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절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사관에서도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진료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저희에게 고인의 유족이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 임종을 CCTV로 지켜봤는데 돌보시는 간호사들의 정성이 너무나 참 눈물겹고 대단하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차량을 통해서 상담 지원,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특식데이로 다양한 그런 식사를 제공했는데, 직원들이 박예병원 맛집이 생겼다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식사를 잘 챙겨 먹고, 그 덕분에 아주 튼튼해졌고 또 살찌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선물들을 꾸준히 보내드렸고, 또 보너스에 또 휴가비 지원까지 많은 일들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UC 카드를 만들어서 전시하면서 같이 응원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점병원이 이제 점점 필요 없게 된 게 현실이잖아요.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일상의료 체계에서 많은 곳에서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고, 또 다행히 오미크론이 되면서 코로나의 치명률이 떨어진 그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2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했던 거점 전담 병원들이 이제는 별로 필요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그동안 이렇게 병원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거점 전담 병원의 여러 그런 문제점들, 난관들 중에 하나가요. 특히나 병상을 전체 다 비운 거점 전담 병원은 16개입니다. 일부 비운 병원들은 병상을 다시 정상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으로 변환시키기만 되는데, 거점 전담 병원 중에 병상을 다 비운 데는 새로 개원하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의사, 간호사 확충해야 되고, 그동안 운영 안 하던 많은 부서들, 특히 외래나 이런 직원들을 모집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달 전에 거점 전담 병원 종료를 한다, 이제는 병상을 하나도 안 남겨도 된다, 이런 예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좀 오리무중입니다. 2달 전부터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 지금까지도 확정된 바는 없고요. 질병청이나 중수본이나 지자체나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이런 상태. 왜 걱정하냐면요. 먼저 회복된 지방의료원들 데이터를 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3년 또는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현재 병원 가동률이 50%에 못 미치는 곳들이 지방의료원 중에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공공병원들이 회복하는데 이런 3-4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를 계속 하니, 민간병원들 중에 병상 전체를 비운 거점 전담 병원들은 특히나 많은 걱정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래 환자나 수술 환자나 많은 환자들이 현저하게 감소됐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 전담 병원이 어떤 경로를 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또 데이터를 보면은 새로운 변이는 여전히 나올 기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오늘 학회에서 쭉 얘기하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그런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데이터들처럼 새로운 감염병들은 꾸준히 나오면서 그 발생 주기도 점점 짧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정과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실천과제 중에 3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감염병 위기 대응 의료 체계 개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료 인력 양성 교육 강화, 또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하면서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를 위해서 중앙 감염병 병원 중심으로 의료 대응 전달 체계를 구축한다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완비가 됐을까요?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시책에 맞게 완비가 되는 데는 적어도 2년 아니면 한 5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설계 중인 곳도 있고요. 착공은 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감염병 그 공공병원들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하드웨어도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갖춰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 강연에서 따온 건데요. 우리 임승관 단장님도 현재 가진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팬데믹을 대비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거점 전담 병원들은 민간 공조 체계의 그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대두될 때, 그리고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들이 대두될 때, 그리고 어떤 팬데믹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할 때 공공병상만 가지고 대응하기는 충분하지 않았고, 공공병상을 단기간 내에 수준 높은 그런 진료기관으로 또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기관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체계들을 잘 활용해서 공공병원 또 민간병원 상관없이 같은 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거점 전담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코로나19 치료에 대해서 부족한 병상, 특히 중환자 병상을 적기에 충분히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특수 병상들, 고령 환자, 와상, 특히 투석 환자, 소아, 임산부 진료 등등을 감당했고요. 대면, 비대면 외래 진료라든지 코로나 응급실 진료, 재택 치료, 기동 전담반 등등 다양한 국가 시책에 맞춘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받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동시에 환자에게 동반되는 많은 의학적인 문제들, 코로나 환자의 비코로나 질환들을 같이 해결하는 그런 병원들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다른 어떤 곳보다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서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건소 46개 중에 33개소에 저희가 설문을 보내서 거점 전담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잘했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요, 해당 사항이 있는 보건소에서 답한 것은 거의 한 70% 이상이 매우 만족, 어떤 항목은 심지어 90% 이상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그런 대답을 해줬고, 불만족스럽다는 대답은 0.1%도 안 되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체계에서 거점 전담병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필요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병상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때까지 2, 3년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고, 단기간 3개월이나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야간 입원 시 빨리 대응해줘서 고맙지만 더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요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만들었던 감염 대응 의료 체계입니다. 원스톱 진료가 가능하고 한 병원 안에서 중환자와 준중증 환자, 경증 환자들을 스텝업, 스텝다운 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송을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치료가 완료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초과 사망, 그러니까 코로나 진료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를 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어야 될 그런 환자들에 대한 사망인데, 이런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췄다라고 보는데요. 여전히 초과 사망은 아직도 높다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들은 특수병상들을 특히 투석이나 수술, 산모, 소아 이런 환자들의 병상을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외래진료센터, 외래투석센터 등등을 운영했고요. 지자체와 협업하면서 지역의 감염병 대응 조직의 한 축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 전담병원, 그중에 병상을 전체 비운 16개 병원들이 여태까지 투자했던 시설과 인프라들은 매우 훌륭하고, 이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모두 다 스톱시키고 그만두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지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이 아직 완비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적어도 2, 3년 아니면 4, 5년 정도까지 있을 텐데, 이런 거점 전담 병원 중에 일부를 질병청이나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공공인프라 의료가 확보될 때까지 일종의 브릿지 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되면은 부족한 이런 의료 전달 체계 하에서의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동안의 경험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치료 인프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도 코로나19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아도 이들이 한 일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이거 아닌가요? 빨리 끝냈네요. 네.
저희가 지난 병원협회에서 코리아 헬스케어 컨그레스에서 저희 영상을 제출했는데 대상을 받은 3분짜리 영상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다 지났으므로 나중에 필요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병근 원장님의 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거점 전담병원의 그 동안의 역할과 그 기능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역할을 좀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살펴보면 코로나 환자 수술 아마 몇 년 전에 이슈들이 많이 됐을 겁니다. 환자를 못 받겠다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주신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또 하나 출산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때 코로나 확진자를 수술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뭐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됐었는데 거점 병원들에서 그런 거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고 특히나 수많은 투석 환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진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기동 전담반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응급 환자를 위해 가지고 일반 그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경우에 불편함이 별로 없었겠지만 응급 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도 열었었고요. 한마디로 그 코로나 시대에서 그 진료와 치료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아마 소속 의료인도 좀 살펴보셔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좋건 싫건 대내외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고 병원 유지 관리에도 좀 뭐 처음부터 어렵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지금 현 상황도 뭐 녹록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